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라우터에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HTML 파일에다가 컴퓨터에서 하셔도 돼요. 익스프레스 상에서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W3 스쿨스에서 보면은 HTML에 여기 보시면은 폼이라고 있죠. input types라고 있어요. 여기 폼에 관련된 이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 만드는 부분입니다. 먼저 폼을 봅시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 뭐 텍스트가 들어가고 인풋 박스라 그러죠. 뭐 인풋 필드라고도 하고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영역.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치고 서브밋을 누르면 그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그런 형식이겠죠. 저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코드는 폼을 열고 폼을 닫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폼 엘리멘트라고 해서 폼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죠. 폼을 열고요. 폼을 닫아요. 그 사이에 레이블이라고 있네요. 레이블 태그가 있고요. 인풋 태그를 열고 닫았습니다. 또 레이블 태그가 있고 인풋 태그를 열고 닫았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는 이거 맞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BR 이런 거 있죠. 이것도 BR 닫는 거 없이 이미지 태그도 열기만 하고 자동으로 닫히진 않아요. 레이블에는 first name이라고 적혔네요. 그다음 input 여기 먼저 적읍시다. 그 다음에 last name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BR을 여기다가 붙여놨군요. BR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해보죠. 한 줄에 들어가겠죠, 물론. 인풋에는 타입을 정해야 돼요. 타입은 텍스트, 인풋 타입 텍스트, 여기 밑에도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id가 있고요. name이 있네요. id를 정하고 fname, family name,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것도 정해서 여기에도 fname이라고. 요 name이랑 요 name은 전혀 다른 거니까 우리 뭐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패밀리 네임이었기, 퍼스트 네임이었기 때문에 fname이라고 해서 여기 name이라는 게 들어갔지. 이게 뭐 city, state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포항, 경북.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는 city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id는 state, name도 state. 이 id랑 name 항상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id는 결국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이용하려고 쓰는 그 id고, 여기 클래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for cit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레이블은 이 인풋 박스에 해당되는 레이블이다 라고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뭐 역시 한 줄로 적혔죠.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 br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줄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열을 맞추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div 안에 다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div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도 div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스타일을 float left라고 하고 width를 줘야겠죠. 이 밑에 있는 녀석은 float right라고 주고, 그러면 저 뒤에 가서 갖다 붙는구나. 요걸 담아내는 폼의 크기를 정해주면 되겠죠. 스타일 width를 뭐 300픽셀로 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녀석도 div 안에 집어넣어서 left, right 이렇게 집어넣으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그 다음에 div 안에다가 얘를 또 하나를 넣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자, 빈 div를 만들어서 이 두 그룹을 각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폼 안에 div가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 안에 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div 안에 레이블이 들어갔고 인풋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 div랑 이 div가 지금 겹쳐졌어요. 화이트라도 줄까요?
여기랑 여기 div에다가 높이라도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용성을 잘 고려해서 150 픽셀 사용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죠. 이게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요.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맞춰야 되고요. 자, CT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뭐 회원 가입한다 그러면은 폼 안에다가 div 회원 가입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여백 같은 거는 뭐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패딩, 버텀을 뭐 20픽셀 이렇게 주면 띄워지겠고, 그 다음에 CT 대신에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보통 두 개를 적잖아요. 인풋이 하나가 있고 BR 하나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너비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높이가 아니고 이 앞에 거 너비, 회원 가입 300픽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뭐 이런 것 있죠. 뭐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포함하여 5에서 12글자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구가 여기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보통 크게 좀 작게 해서 회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타일 붙이고 폰트 사이즈를 5픽셀로 컬러를 실버로 너무 작죠. 폰트 사이즈를 9픽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패딩도 한번 줘봅시다. 이거 잘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을 써야겠죠.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양식들이 있는지만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에 input types라고 그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페이지에서 이 폼에 대한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폼에다가 폼 엘리멘트를 집어넣는 거죠. 저도 폼을 만들고 닫고 그 사이에 폼 엘리멘트, div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폼 엘리멘트는 이런 거죠. 레이블, 인풋.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는 인풋 서브밋 버튼이 있죠. 하나. 여기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 해서 그다음 여기 액션이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폼 안에서 인풋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타입을 서브밋이라는 타입을 쓴 거예요. value는 확인 이렇게 저는 확인이라고 해볼게요. value는 요 들어가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폼에다가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google.com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해보면 확인 버튼이 들어갔죠. 그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은 이 폼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릭하면은 여기 액션에다가 google.com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클릭하면 여기에 http 이런 걸 안 붙여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구글로 넘어왔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받은 여기 인풋 박스에서 받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뭘 해라 라는 그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 됩니다.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액션에다가 여기 좀 더 구체적인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여기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밋을 누르면 여기 액션이 실행된다든지 여기 액션 한 다음에 타겟 블랭크 이런 말도 있죠. 그럼 새 창에서 열리는 거예요. 메소드 get이 있고 메소드 post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auto complete on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폼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 폼은 좀 다르게 쓸 겁니다. 여하튼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 폼 자체보다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인풋 타입입니다. 자, 인풋 타입 이렇게 많아요. 버튼, 체크박스, 컬러, 그죠? 데이트.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인풋 타입이 여기 서브밋. 서브밋은 이 폼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인풋 타입은 버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버튼이 하나 생겼죠.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뭘 해라라는 게 안 정해져 있어요. 서브밋은 이 폼을 실행해라는 그 명령어가 들어있는, 액션이 들어있는 것이 서브밋이고, 버튼은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버튼 중에 버튼 누르면 여기 칸에 있는 거 다 지워지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버튼 또 만들어봐요.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보면 체크박스 하나 만들어지죠. 자, 체크박스에는 레이블이 필요해요. 체크박스는 그 뒤에 레이블이 들어가네요. 여기 체크박스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레이블 열고 닫고 요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네임이 들어가야 돼요. AA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for AAA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은 BR로 다 넘어가줘야겠구나. 이게 인풋 박스는 한 줄에 들어가요. 그래서 BR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div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BR을 쓰지 않으려면 BR을 안 쓰는 게 좋거든요. BR을 쓰게 되면은 양식을 내 마음대로 맞추는 게 좀 어려워요. 양식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것이 줄 간격이라던가 들여쓰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div 안에다가 여기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드는 게 좋거든요. 스타일은 width라던가 그런 것들을 스타일로 적용해서 패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죠. 근데 BR을 써버리면은 각 요소마다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div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는 패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가운데 떠 보이는 거죠. 자, 체크박스의 네임을 여기 정해줬잖아요. for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레이블은 들어갔는데 for가 없으면은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근데 컨텐츠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for AAA라는 것을 레이블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새로 고침하고,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id AAA 하고 for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임이 아니고 id군요.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체크박스고요. 라디오 버튼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타입의 체크박스고, 이런 것들은 네임이랑 밸류 이런 것들은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 쓸 수 있어요. 체크를 하면은 체크된 내용의 밸류로 바이크라는 것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값을 체크된 걸 체크가 여기에다가 체크가 됐으면은 바이크라는 값은 실제로 저장할 수 있죠. 변수에. 얘는 그냥 레이블일 뿐이고 실제로 저장되는 value는 바이크인 거예요. 또는 value를 1, 2, 3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 컬러네, 컬러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예시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인풋 서브밋이 있고 여기 인풋 컬러가 있죠. 여기 인풋 컬러, 여기 버튼처럼 되어 있죠. 클릭하면 내가 이런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떠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선택한 녀석의 컬러 값이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데 그거는 또 다른 코딩을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자체에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액션 페이지 PHP가 열리면서 그 속에 이 값이 보내졌는지 타입 데이트가 있어요. 날짜. 이런 인터페이스입니다. id는 birthday라고 임의로 준 거고 여기에 타입을 데이트라고 하면은 요 인터페이스가 떠요. 여기 클릭하면은 내가 데이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터페이스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씩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input type color 만들어 보시고요. 또 div 해서 input type date 이런 거 만들어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컬러 만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력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데이트, 그 다음에 타입에 데이트 타입 로컬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시간까지도 정할 수 있나? 정하고 이런 식으로 네, 시간까지도 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인풋 박스고요. 이메일이란 타입이 있고 파일을 업로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버는 이 필드 값에다가 여기 위에 이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1부터 5까지밖에 안 되도록 설정을 해놨네요. 여기 min 1, max 5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들을 좀 쓸 줄 아셔야 될 거고 range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이거를 바꿨을 때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뜰 거예요. 서브밋을 눌러보시면은 6 정도다 라고 tell 전화번호인가요? 여기에 예시력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죠. 클릭하면 얘가 없어지는데 클릭해서 적으면 없어지는데 이 예시는 여기에 placeholder라는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인풋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으면 예시적으로 보여줘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id라는 게 있죠. 여기 위에 id에 가서 label 아니고 텍스트 인풋 박스에다가 placeholder는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게 뜨죠. 근데 내가 친 게 아니라 예시적으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치면은 그게 없어져요. time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군요. 아니면 선택할 수도 있고요. URL 홈페이지 주소 적는 거죠. 양식은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홈페이지 주소를 집어넣을 때 쓴다. 사실 근데 텍스트 요거 있잖아요. 인풋 타입 텍스트를 쓰나 이걸 URL을 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이런 타입들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필요에 따라 쓰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를 어떤 칸에 맞춰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만드는 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